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오늘장 시작하기 전까지 나온 뉴스들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6가지 소식들 함께 보실 텐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가보시죠. 네, 삼성 디스플레이의 투자 소식이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외에서도 상당히 많은 OLED 종목들이 반응이 나왔는데요. 이전에 한번 나왔던 뉴스기도 합니다. 삼성이 오는 2026년까지 4조 1천억 원을 투자해서 세계 최초로 8.6세대 IT용 OLED 패널 생산에 나선다는 소식인데요. 어제 충남 아산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함께 참석을 했고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함께 또 왔습니다. 이렇게 삼성 디스플레이가 신규 투자 협약식을 했는데요. 태블릿과 노트북 같이 IT용 OLED 패널 생산 공정을 고도화하는 내용의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난 3월에 이 60조 원 지역 투자 약속을 또 발표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를 첫 번째로 이행하게 된 구체적인 플랜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과감한 선제 투자를 통해서 디스플레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투자가 완료가 된다면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세계 1위를 차지한 스마트폰 OLED 패널 시장에 이어서 IT용 OLED 패널 시장에서도 선두 승기를 잡게 되는데요. 지금 IT용 OLED 매출 비중이 삼성 디스플레이의 전체 매출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보다 5배가량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간외에서 상한가 간 종목들도 있고요. 관련 종목들이 많이 체크가 되고 있는데 OLED 종목들 얼마 전에 LG 디스플레이 쪽에서 약간의 투자 지연 소식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시간외에서 급등하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으로 4가지 가져왔는데요. 라온텍, 신도기현, HB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 쪽과 조금 더 면밀하게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익 시스템까지 오늘장 시간에서 좋은 반응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참고해 보세요. 네, 두 번째 소식도 가봅니다. 이번에는 바이오 관련 소식인데요. 조금 구체적으로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 투자하실 때 어느 종목들 봐야 될까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정부가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의약품 개발을 위해 8년 동안 4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어제 마이크로바이옴 산업 세미나가 열렸고 이 같은 내용이 여기서 나왔는데요. 마이크로바이옴은 미생물과 생태계를 합친 용어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속에 존재하고 있는 수십 쪽의 미생물과 그 용어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산업들은 프로바이오틱스를 포함해서 프리바이오틱스 등 이 기능성 식품 쪽에 조금 더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의약품 개발 영역까지 확장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이 장질환이나 뇌질환, 면역질환 같이 질병을 실제 치료할 수 있다는 효과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는 마이크로바이옴의 사업에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국내도 이제 이 산업 자체를 범부처적인 지원 사업으로 꼽고요.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인체 관련 치료나 진단 분야에 한정해서 6개 부처에서 집중적인 지원과 성과를 평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마이크로바이옴의 지원 사업은 다양한 인체 질환을 극복하는 목표로 구축될 예정입니다. 2025년부터 2032년까지 7년간 진행이 되고요. 4+4주기로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관련 종목들도 역시나 시간외에서 함께 반응이 나왔습니다. CJ 바이오사이언스, 고바이오랩, 지노맨 컴퍼니, 인트론 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있으니까요. 마이크로바이옴 키워드 주목해 보시면서 제약바이오 종목들 투자하실 때 계획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 가봅니다. 단독 보도를 통해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군이 한국산 다연장 로켓인 K239 천무를 도입해서 운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우디 국방부는 지난 1일에 트위터에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요. 파야드 빈 하메드 알루와일리 총참모장이 자국 육군 천무부대를 방문한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여기서 천무가 확인이 된 것이고요. 사우디 측은 지난해 3월에 천무 제작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30억 리알, 그러니까 국내 돈으로는 약 1조 원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 규모의 방산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는데요. 당시에는 구체적인 도입 품목이나 계약 내용 자체가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을 통해서 사우디군이 천무를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요. 현재 천무는 사우디군뿐 아니라 폴란드 쪽 그리고 아랍에미리트군까지 함께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방산 종목들 이전에도 이렇게 폴란드나 UAE 관련해서 계약 체결 소식으로 급등한 바가 있었는데요. 수주 소식까지 다시 한번 상승세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사우디군 쪽에서의 천무 모멘텀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방산 종목들 대표적으로 천무의 제작사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관련 종목으로 체크가 되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도 보시면 하나시스템이나 현대로템, LIG 넥스원 같이 익숙하신 방산 종목들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가봅니다. 지금 에너지의 가격이 어떻게 될지가 상당한 또 관심사인데요. 정부가 전기와 가스 요금 조정에 관련해 관계자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급자와 사용자 간 의견이 지금 상당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소비자 단체들, 그러니까 사용자 측의 의견들을 조금 더 보시면요. 전기가스 요금 인상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미와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지난 1년간 4번의 가격 조정을 통해서 가계 부담이 가중됐고요. 고물가 시기에 전기와 가스 요금의 인상은 연쇄적인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자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공급자 측에서는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에너지경제연구원 측의 의견을 보시면요. 물가 상승 같이 국민 부담을 우려해서 요금을 동결했을 때 에너지 부문의 공급 안정성을 저해할 수가 있고요. 자원 배부의 비효율성도 증가하고 경제 전반의 자금 조달 문제 같이 더욱 큰 비용 부담의 문제들이 우려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공급자와 사용자 간 의견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고 전기와 가스 요금의 경우에는 특히나 민생요금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정책을 조정하게 됩니다. 의견이 엇갈리면서 정부의 고심이 조금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관련 종목으로는 역시나 유틸리티 관련 종목들이 있겠죠.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한국전력 두 가지 종목들 오늘 흐름도 함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가보겠습니다. 한국거래소가 KG 모빌리티, 그러니까 옛날 이름으로는 쌍용차죠. 이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습니다. KG 모빌리티의 전신인 쌍용차는 계속 기업의 존속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지난 2020년 그리고 2021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KG 모빌리티가 이를 가져가게 됐죠. 정확하게는 KG 그룹주들이 이를 가져가게 됐고 이름을 KG 모빌리티로 변경했는데요. 만약에 KG 모빌리티가 상장 적격성 여부를 따지는 1심격이라고 볼 수 있는 기심위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면 곧바로 거래가 재개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래소의 판단에 따라서 기심위가 KG 모빌리티의 상장 폐지나 개선 기간 부여 그리고 매매 거래 재개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오늘 KG 모빌리티가 어제 또 서울 모터쇼에서 전동화 기술이라든지 신제품 출시 계획 같이 이렇게 모빌리티 기업으로 도약을 하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한 날 좋지 않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전동화나 자율주행차, 인공지능에 집중을 하겠다고 했고요. 현재 KG 모빌리티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도 개발을 하고 있는데 토레스의 디자인도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단은 바로 재상장이 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거래가 재개되기보다는 앞으로의 판단을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거래 재개가 미뤄졌다는 점 보시면서 2심 영업일 내 추가 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시간외에서 역시나 반응이 왔습니다. KG그룹주들 위주로 하락세가 나타났는데요. KG스틸이나 KGETS 그리고 KG모빌리언스까지 KG가 붙은 관련 그룹주들의 흐름까지도 오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봅니다. 사실 어제 한 3시 구간의 단독 보도를 통해서 나왔던 내용인데 약간의 팩트체크를 통해서 이후 보도들이 조금 더 장마감 이후에 많이 나왔습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고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상속 지분 분쟁과 관련해서 법원에 소송의 제척기간이 지났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제척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을 의미합니다. 상속회복의 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한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을 하는데요. 상속 절차가 2018년 11월에 완료가 됐고 김 여사 같이 이렇게 소를 또 제기한 것은 올해 2월로 제척 기간이 지났다라는 것이 LG 측의 입장입니다. 구 회장은 답변서에 소송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본안 심리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까지도 포함을 시켰는데요. 재판부는 앞으로 양측의 의견을 종합해서 심리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될 방침입니다. 상속과 관련해서 분쟁으로 주가가 좀 상승한 바가 있었던 LG를 관련 종목으로 꼽고 있고요. LG와 관련된 오늘 소식들 나오게 되면서 이 주의 움직임 역시나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6가지 소식들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